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이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쟁점 사안 등을 담은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현장은 이런 준비를 마치고 있는 건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어떤 현장의 불만이 컸었는데 이번에 해설서에 이런 쟁점들도 총 정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특히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가 그동안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대주주나 대표이사, 안전 담당 이사 중 누가 처벌 대상이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책임자, 이 사고가 났을 때 처벌하는 그 책임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겠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던 지점이 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누가 가장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모든 현장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용노동부는 안전 담당 이사를 둬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네. 만약에 회사가 2명 이상의 공동대표를 가진 경우다. 이런 회사는 2명 모두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영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이유는 경영 책임자가 이 현장의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책임을 훨씬 더 강화했으니까 그에 맞게 뭔가를 해야겠죠. 경영 책임자는 안전과 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합니다. 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둬야 하는 안전 관리자와는 그 의무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 인력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면 직업성 질병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또 생활습관 등 이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게 아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르는 이 상시 근로자의 기준 역시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에는 우선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수급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직종과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모두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이제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담겼나요? 명백한 한계점으로 지금 꼽히는 부분입니다. 이 예. 해설집을 좀 보면요.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개인 사업주, 법인,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예. 이야기가 어려운데 앞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은 좀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5명 미만이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되게 왔던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작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잦은 곳이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실과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온도차가 명백하죠, 지금. 예. 전체 사업장의 70%를 차지하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조차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석을 함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제법 넓어지게 된 겁니다. 예.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 배달 대행 업체가 4명의 관리자만 채용한 채 플랫폼 노동자 수백 명에게 배달을 맡기게 됐다. 여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가 한 2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반드시 좀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 벌써 시행이 내년 1월입니다. 현장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중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여전히 이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11개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처벌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좀 따져보니까요. 네. 건설업이 77%, 제조업보다 한 20% 이상 높았습니다. 고용부는 재점검과 감독 반복을 통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유독 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는 그 비율이 높은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한여름의 작업을 못했던 걸 9월 들어서 날씨 좀 풀리니까 재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례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실제로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458건입니다. 이게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52%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추락사가 53%, 건설기계 충돌, 깔림 사고사가 20%로 대부분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사고들이었고요. 건설 기술은 향상되고 있는데 안전관리 의식과 역량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네. 자, 이어서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임신한 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예. 자, 이번에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입니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근로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휴직이 필요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자,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픈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은 7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10시로 출근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럼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도 똑같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을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 동안 통상임금의 50%에서 많게는 80%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임신 중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 사산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여전한 산재 사망과 실종 등 현장 안전,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이들의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까지도 보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